네, 그러면 첫 번째 강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대학교 병원의 최윤섭 박사님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헬스케어에 관련된 이슈인 만큼 요즘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큰 박수로 박사님 모셔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최윤섭이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 스퀘어에서 발표를 몇 번 했었는데 항상 이 양쪽이 시선이 갈려가지고 제가 어느 곳을 봐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고루고루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벤처 포럼에 몇 년 전에 한번 왔었고 제가 그 몇 년 만에 오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한컴 사옥에서 할 때 이렇게 작은 회의실에서 그걸 좀 상상했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이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지금 사실 공지에는 KT에 있다고 나갔을 텐데요. 제가 원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일을 좀 하다가 KT에서 좀 또 일을 하다가 최근에 이번 달부터 다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가지고 지금 소속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장을 좀 하겠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아까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이제 헬스케어 특히 이제 헬스케어 쪽에서 IT 기술과의 융합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특히 글로벌리 케이스들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올 내용이 뭐 유전자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학생분들도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유전자라든지 그리고 뭐 인공지능이나 뭐 3D 프린팅,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소개 드릴 때 항상 처음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인데요. 잡스가 이제 아이패드를 처음 내놓을 때 애플이라는 회사가 이 신기술 회사일 뿐만이 아니라 뭔가 이 인문학과의 교차로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여기 빗대가지고 저는 이 슬라이드를 이제 항상 보여드립니다. 저는 원래 이제 지금 의대에 있지만 저는 의사는 아니고요. 컴퓨터공학 전공한 원래 공대생 출신이었고 여기 컴퓨터 사이언스가 있죠. 그래서 어떤 건가요? 네. 그 다음에 저는 생명과를 같이 공부를 했고 뭐 의대에서 일을 해가지고 세 가지 분야에 융합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나 뭐 제가 원래 추구하는 방향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세 가지 분야가 융합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원래 전공은 뭐 암이나 뭐 생물정보학이라고 하는 뭐 이렇게 과학 같은 것들을 했는데 사실 이런 헬스 IT, 뭐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는 원래 취미로 약간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뭐 블로그를 보신 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다가 보니까 뭐 최근에 책도 쓰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이런 강연도 이런 기회도 얻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의대 병원에 가서 하거나 약사분들한테 하거나 이제 이런 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장 첫 번째 드리는 메시지가 뭐냐고 하면 아주 큰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의료나 헬스케어 분야에서. 우리가 첫 번째는 이런 변화가 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특히 이런 변화가 어떤 것이냐고 하면 아주 큰 변화이고 우리가 결국 피할 수가 없는 이 쓰나미와 같은 거다. 그래서 우리 특히 의사분들이나 뭐 약사분들이나 뭐 제약회사에서는 큰 변화를 맞이할 건데 우리가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큰 변화가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오고 있느냐라고 하면 결국 IT 기술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의료계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게 되게 어떤 위기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아마도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3월 달입니다. 거의 1년 반 전인데요. 이때 우리가 이 헬스 2.0이라고 하는 되게 미국의 큰 행사를 한국에 처음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엑스에서 일요일 아침 9시에 이 행사를 했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꽉 채웠는데요. 그때 이 패널 톡에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고 하면 이 미국에는 이런 헬스 IT, 디지털 헬스케어가 이미 주류에 들어섰고 한국도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한 3년 정도가 내에 뭔가 아주 큰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 3년 동안에 우리가 뭔가 주도권을 잡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히 뒤처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로부터 이제 1년 반이 이미 지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이 1년 반 동안 했던 얘기를 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쪽에 분야를 뭔가 모니터링 하신 분들은 되게 많은 것들이 있었지. 끄덕끄덕 하실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런 큰 변화를 우리가 대처를 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고 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난 한 6개월 정도 아니면 올해 들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큰 변화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쭉 리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한번 올해 뉴스들을 한번 쭉 보시죠. 지난 6월 달에 애플은 iOS 8을 처음 내놓으면서 모든 아이폰에 이 헬스키트라고 하는 헬스케어 플랫폼을 태우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헬스케어 디바이스나 앱 같은 것들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를 하고 이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자기 데이터를 병원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 더 드릴 텐데요. 구글도 구글피쉬라고 하는 헬스케어 플랫폼을 내놓으면서 되게 많은 앱이나 디바이스들을
그 믹스 앤 매치 해가지고 할 수 있겠다는 어떤 그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삼성도 사실은 뭐 글로벌리 약간 앞에 두 개의 플랫폼에 약간 평가를 덜 받고 있지만 이 3이라고 하는 이 뭐 기업 중심의 그 뭐 신밴드 같은 거 중심의 이런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약간 또 공개를 더 했는데요. 지난 9월달에 애플은 아시다시피 첫 번째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 애플에서 구글 애플 워치라고 하는 그 레노워치요. 원래는 뭐 아이워치라고 해가지고 되게 루머가 많이 돌았는데 여기 핵심 기능이 뭐냐고 하면 헬스케어 기능입니다. 뭐 지금은 뭐 만복의 수준인데요 거의. 원래는 되게 뭐 어떤 혈당 측정이나 아니면 뭐 수면 모니터링 이런 되게 고도의 센서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뭐 지금 나온 것들은 건 만보계지만 앞으로 더 발전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구글 글래스인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구글 글래스 많이 써보셨겠죠, 그죠? 구글 글래스의 가장 대표적인 활용 분야가 뭐냐고 하면 아주 이런 수술이나 뭐 어떤 진료할 때 헬스케어 분야, 의료 분야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실제 사진들인데요. 이미 활용되고 있는 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올해 1월달에 구글은 이제 이 스마트 컨택트 렌즈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게 어떤 거냐고 하면 혈당 당뇨병 환자들이 피 속에 있는 당 수치를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 피를 내 가지고 지금 하는데 요거를 피를 낼 필요가 없이 렌즈를 끼면 이 눈물 속에 있는 당뇨 수치를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하겠다. 뭐 그런 스마트 렌즈, 컨택트 렌즈를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고 이 다국적 제약사인 노바티스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랑 같이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IBM에 있는 슈퍼컴퓨터 왓슨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MD 앤더슨이라는 되게 미국의 유명한 병원에서 찍은 사진인데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냐고 하면 이 백혈병 환자에 대해 가지고 이 정형외과 의사한테 이 환자를 어떻게 하면 잘 치료할 수 있는가 그 최적의 치료법을 권유하기 위해서 이 슈퍼컴퓨터가 이제 의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퀄컴이라고 하는 아시죠, 그죠? 퀄컴에서 어떤 대회를 내걸었냐고 하면 우리 SF 영화인 스타트랙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이런 이 소형 의료기기 같은 게 나옵니다. 트라이포드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어떤 거냐면 이렇게 되게 작은 디바이스를 뭔가 스캔을 하게 되면 뭔가 우리가 질병을 진단을 할 수도 있고 치료도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허무맹랑한 기기인데 그거를 개발하는 팀에게 $10 밀리언 그러니까 100억 원을 주겠다고 상금을 3년 정도 전에 이제 내걸었고요. 올해 8월 달에 이 결선 진출팀 10개가 추려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뭔가 이제 실제 환자한테 써보겠다는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특히 지난 6개월 내에 일어났던 뉴스들입니다. 우리가 뭐 구글이나 애플이나 IBM 같은 뭐 그런 회사들을 보면 이게 IT 기업인데 분명히 이걸 보면 이게 헬스케어 기업인지 뭐 이게 제약회사인지 잘 모를 정도의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처음 딱 들은 느낌은 이게 헬스케어 쪽에 뭔가 있긴 있나 보다. 뭔가 기회가 오고 있긴 한가 보다 하는 걸 느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한국 기업은 없네. 그래서 제가 안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못 보여드린 거거든요. 삼성 뭐 이렇게 하시면 글로벌리 갔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는 아직까지 뭔가 잘 안 되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지난 6개월간 있었던 일이었고 그 다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왜 지금인가 하는 겁니다. 고등학생 분들 아마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대학 진학을 이제 고민할 때 보면 어느 과를 택할 건가를 고민을 할 때 미래에는 뭔가 생명과학의 시대가 올 거다. 또 뭐 헬스케어 그때 사실 헬스케어라는 말 많이 안 썼지만 뭐 유전공학의 시대가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그게 지금에서야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지금일까를 약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체스판의 우화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 보시면 이제 뭔가 떠오르시는 우화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냐고 하면 옛날 옛적에 왕국이 있는데 신하가 되게 큰 공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내가 상으로 뭘 주고 싶은데 뭘 원하냐 물어보니까 나는 체스판을 딱 주면서 쌀알 한 톨로 첫 칸을 시작을 해가지고 두 번째 칸 넘어갈 때마다 두 배씩만 전 칸에 두 배씩만 주세요라고 했죠. 그러니까 왕이 처음에 한 톨, 두 톨, 네 톨 가니까 별거 아니네. 그래서 오케이 했는데 지나다가 보니까 이게 뭔가 아시다시피 이 마지막 체스판으로 가면 우리가 거의 읽을 수도 없는 숫자, 아주 기하급수적인 숫자가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고 하면 IT 기술도 이 아주 똑같은 방식으로 발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어의 법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어떤 거냐고 하면 뭔가 어떤 CPU나 메모리 같은 기술들이 한 2년이나 18개월마다 이 2배로 발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우아와 아주 똑같은 건데 실제 이런 것들이 처음에 이제 우리가 법칙이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주 잘 지켜지고 있다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체스판의 우화로 봤을 때 우리는 지금은 어디에 있냐라고 해보면 이미 2006년도에 체스판의 절반을 이미 넘어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IT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도달한 것이 어떤 헬스케어, 뭐 의료 쪽을 혁신할 수 있는 단계가 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뭔가 컨텍스트를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내용은 크게 5가지 꼭지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 개인 유전 정보 분석 같은 걸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가 아까 잠깐 나왔던 그 IBM의 슈퍼컴퓨터 왓슨을 통해 가지고 이 컴퓨터가 환자를 진단하는 거 말씀드리고, 세 번째가 그 구글 글래스를 예로 들어가지고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가 3D 프린터 말씀드리고, 다섯 번째가 이 뭐 스마트 헬스케어, 뭐 특히 아이폰 가지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릴 내용은 이 개인 유전정보 분석입니다. 흔히 저희가 뭐 PGS라고 뭐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데, 사실 지난 세기, 혹은 지난 50년간의 인류의 생명과학이나 헬스케어 분야에서 가장 큰 업적을 꼽으라면 뭘까요? 그 왓슨 크릭의 뭐 DNA 나선 구조의 발견을 첫 번째로 보통 꼽고요. 이거 아니거든요. 두 번째가 보통 이 휴먼 게놈 프로젝트의 완성을 꼽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고 하면 그 인류 역사 최초로 첫 번째 단 한 명의 모든 유전 정보를 서열 분석을 한 건데, 그게 이제 이 과제의 목표였던 거죠. 2003년도에 끝났습니다. 되게 우리가 그때 여기 뭐 약간 이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은 그때를 떠올려 보시면 좀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그때 막 신문 일면에 나가지고 막 이게 우리가 인간의 뭐 게놈을 해독을 하면 이 모든 질병의 비밀이 막 풀리고, 또 뭐 모든 뭐 암 같은 질병을 우리가 다 정복할 수 있고, 우리가 신의 영역에 뭐 도전을 뭐 하고 이런 얘기를 막 했었거든요. 우리가 과연 그런 권리가 있는지. 근데 11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과연 우리가 모든 질병의 비밀을 풀었으며 신의 영역에 도달했는가? 약간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저는 이 업계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뭐 특히 암에 걸리면 지금은 10년 전과 아주 딴판의 치료를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오늘 주제에 맞는 이제 얘기를 좀 해드리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뭐였냐면, 한 명의 모든 유전 정보를 분석할 때 들어간 시간과 비용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무의 법칙보다 더 빠르게 줄어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2003년도에 인류 최초의 한 명의 시퀀싱을 했을 때는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그 다음에 27억 달러가 들었는데, 이게 이제 뭔가 IT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점점 줄어들다가 이 올해 초의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한 일주일 정도가 걸리고요. 그 다음에 한 수천 불 정도가 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13년 걸리던 것이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27억 달러가 들던 것이 한 5천 불 정도가 든다고 하니까 아주 큰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 비율을 어떻게 들어드리냐고 하면, 같은 비율로 이 돈이 다운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그 페라리의 그 스포츠카가 한 5억 원 정도를 하는데, 같은 비율로 줄어들면 한 500원 정도 한다는 거죠. 되게 이 페라리가 500원 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학생들은 면허 없으니까 빼고 그 나머지 분들은 안 사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그죠? 여기 비유하는 바가 뭐냐고 하면, 우리가 유전 정보의 분석 같은 것도 되게 어떤 크리티컬 포인트 밑으로 가격이 다운되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암 환자로 시작을 해가지고 뭐 일반인들도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 티핑 포인트가 우리는 보통 이제 천불 개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한 100만 원 정도가 티핑 포인트라고 생각했었고, 아까 보여드린 그래프에서 이 부분만 추가가 된 건데요. 그러니까 그 천불 개념의 그 티핑 포인트를 우리가 더 넘어선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0만 원만 있으면 지금은 우리 모든 서열을 분석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변화가 앞으로 또 올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제가 주로 이제 오늘 다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니까 주로 스타트업 같은 얘기를 많이 드리겠는데, 첫 번째 말씀드릴 기업이 이 23M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긴 한데요. 이게 23과 뭐 이런 뜻이죠. 이게 X자가 있고, 이게 어떤 거냐고 하면 우리가 중학교 교과서에서 배웠던 게 인간의 염색체가 23쌍이 있고 뭐 X 염색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유전자와 염색체와 이런 기업입니다. 누가 만들었냐고 하면 이 여자분이 만들었는데요. 이게 뭐 미국에서 제일 그 담대한 CEO라고 평가받는 분인데, 여자분이 누구냐고 하면 이 구글의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의 와이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별거를 하죠. 바람을 펴가지고. 나중에 이 다음 섹션이 구글 글래스인데, 구글 글래스의 마케팅 담당자랑 바람이 나서 아무튼 그런 건데, 이 구글 벤처스라는 그 VC가 있는데, 거기 아주 빵빵한 파이낸셜 백업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어떤 걸 하냐고 하면, 의사를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컴퓨터 그 인터넷 쇼핑을 하면 이런 키트가 택배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다가 이제 이 뚜껑을 열어서 침을 뱉어가지고 타액을 넣어가지고 다시 키트해가지고 우체통에 넣으면 한 6에서 8주 이후에 자기 개인 유전 정보를 이제 검사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하는 일인데요. 그 작년 기준으로 한 99불만 내면 10만 원만 내면 한 120개 넘는 질병이 돼가지고 내가 평생 이 질병에 걸릴 확률이 얼마인가? 혹은 내가 어떤 약을 먹었을 때 민감도가 얼마인가? 우리가 뭐 술을 먹거나 커피를 마셔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죠, 그죠? 약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약에 대한 민감도가 얼마인가? 아니면 어떤 내가 유전적인 뭐 질병 같은 거에 대한 특징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주는 이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10만 원만 하면 되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거의 모든 질병, 특히 암이나 뭐 알츠하이머, 뭐 파킨슨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확률을 계산해주는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요. 제가 CF를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작년 그 여름에 그 미국 TV에 광고를 했던 그 내용인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 뭐 그 한국에서 보면 MBC나 KBS에서 어떤 뭐 유전 정보를 분석한 이런 뭐 기업이 CF를 하는 거 사실 상상하기가 되게 어렵죠. 근데 미국은 작년 여름에 이미 이런 그 CF를 했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고 하면 네가 너 스스로에 대해 가지고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너 스스로 그 DNA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너 스스로에 더 많이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사실 영화인데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his is me. My DNA. It helps make me who I am. Every piece is important. It's like a self-portrait. This part makes my eyes blue. So that's why the sun makes me sneeze. I might have an increased risk of heart disease. Arthritis. Gallstones. Hemochromatosis. I'll look into that. Stuff we might pass on to our kids. Foods I might want to avoid. Hundreds of things about my health. Getting my 23andMe results, It really opened my eyes. The more you know about your DNA. the more you know about yourself. I do things a little differently now. Eat better. Ask more questions. Change what you can. Manage what you can't. I always wondered what my DNA said about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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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I know. Know more about your health. Go to 23andme.com and order your DNA kit for only $99 today. Learn hundreds of things about your health at 23andme.com. 어떠신가요? 보시니까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드시나요? 이렇게 10만 원만 내면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막 TV에서 나오는 거죠, 미국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작년 기준으로 99달러를 했는데 원래는 이제 1000불 정도를 하다가 가격을 다운시켜가지고 그러니까 한 40만 원 정도 하면 이게 글쎄 40만 원 내고 할까? 생각 들지만 이게 10만 원으로 다운되면 이제 뭔가 이게 한 10만 원 버는다는 치고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시죠, 그죠? 그래서 이 뭔가 가격을 다운시킨 다음에 아주 이 고객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이 기업의 경우에는. 근데 기업이 왜 가격을 다운시키냐고 하면 이 구글의 사실 제가 들은 얘기가 뭐냐면 구글의 어떤 구글 벤처스의 VC 백을 받고 있으니까 99달러를 받으면 이게 미치고 파는 건데 이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되게 싼 가격에 판다는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보면 그 미리 이제 어떤 개인 유전 정보의 시대가 오는 거에 이제 대비를 해가지고 빅브라더가 되는 게 목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다운시켜서 한 1밀리언 명의 이 데이터를 다 모아놓으면 또 우리가 더 그다음 혁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애들의 목표였던 거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사실 한국에도 이런 서비스를 합니다만은 그 뭐 DNA 링크나 뭐 테라젠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근데 아주 뭐 적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 사실 미국은 이제 작년 11월 달 얘기를 보면 그 1밀리언 명의 절반인 한 50만 명 정도가 이제 이 서비스를 이용했었고요. 올해 7월 달에 이 보고를 보면 한 70만 명 정도가 이미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되게 많은 분들이 서비스 분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뭐 TV 이걸 CF 내놓은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격을 다운시키고 TV CF 내놓은 다음에 이 폭발적으로 고객이 증가해가지고 되게 많은 분들이 쓰고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잠깐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요거는 사진을 찍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게 제가 작년 11월 달에 이제 많이 하시는 그 구매 대행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택배 페덱스로 제가 이 키트를 받아가지고 침에 따서 다시 페덱스로 미국에 보내가지고 받은 건데요. 어떤 게 있냐고 하면 처음에 이제 제가 많이 걸릴 질병, 걸릴 확률이 높은 질병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걸릴 확률이 좀 낮은 질병들, 그리고 뭐 확률이 평균 정도인 것들 질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약을 먹었을 때 민감한 것들, 뭐 어떤 게 되게 민감하고 덜 민감한가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 어떤 유전적인 특징들, 뭐 술 먹으면 얼굴 빨개지는가, 뭐 대머리가 될 가능성이 얼마인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제가 네안데르탈인과 얼마나 비슷한가 이런 것도 나옵니다. 보면 제가 네안데르탈인과 되게 좀 비슷하다고 나오는데 그런 건데요. 근데 가장 이제 역시 걱정이 되고 신경이 쓰이는 건 뭐냐고 하면 좀 돌아가가지고 제가 이제 가장 걸릴 확률이 높은 질병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고 하면 잘 안 보이시지만 그 APM이라고 하는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심장질환인데요. 보면 이게 막 일반인들은 27%의 확률을 위험도를 가지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50% 육박하는 확률로 이게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의 경우에 이게 뭐 거의 1.3배, 4.3배가 높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딱 보면 이렇게 처음 드는 생각이 이게 기분이 별로 좀 안 좋고 보니까 그다음에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이게 되게 정확한 결과인가? 나는 가족력을 볼 때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이런 뭐 심장질환도 당뇨병도 없었는데 왜 이게 나왔을까? 이런 사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뭐 너무 깊이 들어갔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돼가지고 약간 더 검증을 받으라고 해서 이제 약간 이 건강 서비스는 사실 지금은 스탑을 한 상태인데요. 미국에서 금지를 받아가지고 올해 이제 미국에서 잘 못하지만 10월달에 캐나다로 진출을 했고 12월달 올해 며칠 전에 이제 다시 영국으로 진출해가지고 똑같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좀 논란도 많고 기술적으로 좀 검증을 더 해야 되지만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뭔가 검증을 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고요. 이런 것들이 뭐 한국에 지금 그러니까 의사만 통하면 지금 할 수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뭔가 더 정교화되고 기술 발전하면 우리가 이제 그 가타카 같은 거 그 영화 보시는 분들 계시죠, 그죠? 그 영화에 보면 태어난 직후에 이 주인공이 뭐 심장병 걸릴 확률이 뭐 90몇 % 땅이 나오거든요. 그 아기로 태어났을 때.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사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런 것들이 대중화돼가지고 우리가 모두 내가 암에 걸릴 확률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아주 좀 위기에 처하는 기업이 있죠, 그죠? 제가 이미 답을 보여드려 버렸는데 보험사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험사가 이제 확률 게임을 하는 건데 모든 파퓰레이션들의 이제 암에 걸릴 확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뭘 하는 건데 이 보험사는 이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이 얼마인지 모르고 있고 우리는 알고 있으면 제가 만약에 암에 걸릴 확률이 되게 높으면 암보험에 되게 많이 들려고 하겠죠. 반대로 암에 걸릴 확률이 낮으면 암보험에 안 들려고 하다 보면 이 보험사는 사실 그 사업 모델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IBM 왓슨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고 하면 다들 아시죠, 그죠? 비노드 코슬라 실리콘밸리에 있는 레전더리한 VC 분인데 이분이 2012년도에 테크크런치에 어떤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 쪽에서 아주 큰 논란이 있느냐고 하면 미래에는 컴퓨터가 80% 의사를 대체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가지고 엄청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맞냐 틀리냐도 뭐 논란이 크지만 그때 항상 같이 나오는 게 뭐냐고 하면 이게 IBM에 있는 슈퍼컴퓨터 왓슨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게 몇 년 전 사진인데 지금은 거의 클라우드 형태인데요. 이게 이제 그 주목을 받은 계기가 뭐냐고 하면 2011년도에 제퍼디라고 하는 퀴즈쇼에 나가가지고 그 인간 챔피언 2명이랑 총 2번을 붙어가지고 2번 모두 이제 압도적으로 애를 거의 밟아버렸습니다. 제가 영상을 약간 보여드리겠지만 인간이 거의 버튼을 누르질 못합니다. 이런 분을 보면 이게 어떤 분이냐고 하면 아마 이 쇼가 일주일에 한 번 할 텐데 그 74연승을 한 분이에요. 그런 분을 거의 막 3배, 4배 상금처럼 이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딱 보니까 이게 뭐 퀴즈란 되게 한정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인간보다 컴퓨터가 더 잘 사고할 수 있구나.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것이고 특히 이제 이런 문제들이 어떤 거였냐고 하면 뭔가 아주 문학적이고 비유적이고 어떤 컨텍스트를 이해를 해야지만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고요. 뭔가 이제 문제를 동시에 받아가지고 인터넷에 연결 안 하고 이제 하드에 있는 것만 가지고 이제 판단한 건데 그렇게 한 거 되게 잘했던 거죠.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이걸 보시면 이제 약간 200. Milorad Kavic almost upset this man's perfect 2008 Olympics, losing to him by 1/100th of a second. Watson. Who is Michael Phelps? Yes, go. Name. What is Event Horizon? Yes. 상금을 잘 보시면 character APB for 200. Wanted for a 12-year crime spree of eating King Hrothgar's warriors. Officer Beowulf has been assigned the case. Watson. Who is Grendel? Yes. Final Frontiers for 200. It's Michelangelo's fresco on the wall of the Sistine Chapel, depicting the saved and the damned. Watson. What is the last judgment? 버튼을 거의 못 누르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펄지에서 뭔가 이게 충격을 준 다음에
어디로 진출하겠냐고 얘기를 했냐고 하면 이제 암 환자를 진단하는 걸로 이제 진출하겠다고 발표를 한 거였죠. 그래서 이 미국에는 아주 큰 그 암센터인 뭐 MSKCC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가지고 뭔가 이제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이 폐암 환자들을 진료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빅데이터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학습을 한 건데요. 되게 많은 논문들이나 뭐 임상 시험들이나 이런 것들 다 학습을 해가지고 그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학 쪽에서 저희가 현대의학의 되게 중요한 컨셉이 뭐냐고 하면 그 evidence based medicine이라고 해서 근거 중심 의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우리가 데이터에 기반해가지고 근거에 기반해가지고 판단하는 건데 옛날에는 막 어떤 막 그 닥터 하우스 같은 거 보시면 막 통박으로 막 때려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의사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논리로 판단하기만 되게 힘들고 컴퓨터는 알고리즘으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보다 이 컴퓨터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것이 실제 의사들한테 뭔가 실질적인 치료법 같은 걸 이제 제안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넘어가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이패드 같은 걸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 아이패드 내에 우리가 그 뭐 EMR이라고 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데이터를 막 의사분들이 쳐넣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클라우드로 접속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왓슨이 이렇게 버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이걸 누르면 모든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까 퀴즈쇼에 나왔던 것처럼 이 환자의 치료법 1번 95점, 2번 45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버튼을 누르면 왜 이런 그 치료법을 주는지에 대해 가지고 되게 많은 논문들이나 근거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처음에 환자들을 치료하기 전에 이렇게 딱 눌러가지고 치료법 뭐가 나왔는지 본 다음에 이제 이 근거도 확인을 해서 이 치료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해드리면 되게 충격을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좀 언짢아하시는 분도 계신데 미국에는 이미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방금까지가 이제 그 뉴욕에 있는 암센터인데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제 뭐 그 JFK 그 뉴욕 공항에 내리면 이 MSK가 이제 엄청 큰 형광판에다가 우리는 왓슨과 함께 진료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 마케팅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많이 홍보도 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부터는 이제 뭐 이름도 들어보셨을 게 MD 앤더슨이라는 병원에서 이제 이 백혈병, 뭐 혈액암인데 거기 이제 진단을 같이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근데 가장 큰 이슈는 이거죠. 과연 인간보다 이게 정확할 건가 하는 것인데요. 이게 올해 초까지 버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떤 거는 인간보다 컴퓨터가 낫고요. 어떤 거는 컴퓨터가 약간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뭐 어떤 데이터의 분석이나 뭐 모니터링 이런 것들은 컴퓨터 잘할 수가 있고 어떤 창의력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어떤 컴퓨터가 뭔가 답을 줬을 때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내는 거는 인간이 해야 되니까 그런 거는 뭐 인간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약간 좀 설득이 안 되죠. 사실 그런 얘기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올해 6월 달에 미국의 되게 큰 학회에서 이 MD 앤더슨이 왓슨의 실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400명의 백혈병 환자를 이제 이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실제 이게 맞냐 틀리냐는 실제 MD 앤더슨 의사들의 이 판단을 기준으로 했고요. 200명의 환자들로 우리가 테스트를 했을 때 왓슨이 줬던 치료법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3% 이하였고 정확한 치료법이 낮은 점수를 받은 게 1%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정확도를 보면 인간과 같은 이 권고안을 줄 확률이 80% 이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생각보다 되게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뭔가 이제 전반적으로 되게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내년 6월에도 또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되게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그걸 보시면 이제 이게 이만큼 뭔가 올라왔구나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부러운 점은 뭐냐고 하면 이제 IBM은 이 왓슨에 큰 기대를 걸고 있고 투자를 되게 많이 하고 사람도 많이 뽑았는데요. 여기 이제 사실 한국은 이제 이런 우리도 뭐 스타트업 생태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뭐 대기업들이 사실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 왓슨은 이제 그런 펀드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왓슨의 엔진을 써가지고 앱을 만드는 뭐 스타트업 같은 데다가 투자하는 펀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웰톡이라는 이런 뭐 기업들에다가 이제 투자하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데 뭐 그런 건 되게 부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구글 글래스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써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건 대충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뭐 아시겠지만 그 손을 쓸 수도 있고요. 양념 다리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문지르면 카드가 나와서 row of cards. Things to the left are happening now or coming up, like the weather.
an upcoming flight, or an event in your calendar. You can tap on any card to 하면서 이제 뭐 사진도 찍고 뭐 시간도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messages, videos, or photos. Tap on a photo to share it. 근데 이게 뭐 지금 손으로 하지만 다 아시다시피 뭐 오케이 글라스 하면 그 음성으로도 할 수가 있고 나중에 안 나오겠지만 고개질만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좀 팬시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가장 크게 받는 비판이 뭐냐고 하면 그 사진 찍고 통화하고 뭐 지도 보고 이런 게 다 스마트폰으로 되는데 왜 굳이 이걸 머리에 달고 다녀야 되냐 하는 게 비판인 거죠. 그래서 이 받는 지적이 뭐냐고 하면 이 글래스만으로 가능한 스마트폰으로는 불가능한 킬러 앱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지적을 받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의료 분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작년 초에는 이 베타 테스터를 모집을 해가지고 이제 내가 글래스를 만약 가지게 되면 이렇게 쓰겠다라고 하는 걸 트위터로 모집을 했는데 미국에서 많은 분이 누구였냐고 하면 의사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여기 의사분들인데 특히 올해 6월달에 구글이 발표한 공식 파트너사 5개 중에 3개가 이제 이 의료나 헬스케어 앱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나중에 오그메닉스는 약간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웨어러블 인텔리전스라는 데서 만든 건데요. 되게 재밌는 영상인데요. 어떤 거냐고 하면 실제 이제 뭐 앰뷸런스에서 환자가 실려갈 때 응급 대원이 글래스를 끼면서 뭔가 이제 이런 의료 기록 같은 걸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환자의 어떤 그 바이탈 사인 뭐 이런 그 뭐 심장 박동 이런 것들을 이제 응급실로 이제 보내고 있고 그러면 응급실에는 의사가 또 이걸 글래스 끼고 있다가 바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실려오면 뭔가 이제 이 환자한테 뭔가 이 데이터를 이제 얻어가지고 입력을 하는데 원래는 컴퓨터에 손으로 막 치는데 이제 이 딕테이션 받아쓰기로 하거나 녹화를 해가지고 이제 이걸 하고 그다음에 환자가 뭔가 더 심각하니까 이 협진을 필요한데 뭐 뇌 쪽에 협진을 하는데 이제 그 멀리 있는 의사한테 이 글래스로 영상을 공유를 하면서 이 협진을 합니다. 이게 지금은 배우가 나오는 약간 컨셉 영상이지만 중요한 게 미국은 다 이걸 이미 실현되고 있는 이미 쓰고 있는 것들을 그냥 만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3분 정도 됩니다. Edward, talk to me, honey. Oh, okay. How are you feeling? Tell me how you're feeling. We going dancing later, huh? Folks, I just have a couple of questions for you, okay? My name is Brian. I just need a little bit more information, okay? Okay. Any other medical problems I need to be aware of other than high blood pressure and high cholesterol? No, not that I know of. No. Are there any medications aside from lisinopril, simvastatin, and aspirin 81 that you're taking right now? No. He just started slurring his words. I don't know what happened. It's going to be fine, folks. We're going to take care of you, okay? I'll be all right. Doctor, I'm sending over the patient's info right now. Our ETA is 2 minutes. Okay. Yeah, I'm seeing his vitals now. I'm coming to meet you. Mr. Green, I'm Dr. Isaac. So, Mr. Green, I'm going to record a short video for our records, okay? Yeah. Record. All right. Mr. Green, would you raise your arms for me, please? That's it. Very good. Okay, send. Now, Mr. Green, we believe you may be experiencing a stroke. Oh. We're going to get an emergency CT scan right away, okay? Let's get him out of here. Sorry. I'll be fine. The patient is a 70-year-old male with a past medical history of hypertension and hyperlipidemia, presenting with 2 hours, right side weakness, and expressive aphasia. Patient denies neurological deficits and additional symptoms. Send a message to on-call neurologist. 70-year-old male on aspirin, presenting with signs of left MCA occlusion for 2 hours, stroke scale of 7, hemodynamically stable. Requesting remote teleconsult ASAP. Do we administer TPA? Call Dr. Isaac. Hi, Julia. CT scan just came in. Have you taken a look? Taking a look now. I see no evidence of hemorrhage. Can we get the patient on video, please? On my way. I'm sharing with you now. Mr. and Mrs. Green, I've brought in the neurologist for a teleconsult. Could you, Mr. Green, please show me your teeth? Yeah. Okay, now can you please close your eyes and raise your arms? Okay, now can you say, early bird gets the worm for me? Early bird
just what? Any contraindications to TPA? None. Okay, I'm going to send you my recommendations right now.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else, okay? Thank you, Julia. Mrs. Green, it could have been far worse. We caught it just in time, and we're going to continue to give him just the very best care that we can. Thank you, Dad. You're welcome. 요게 이제 미국에 다 쓰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실제 병원에서.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과 함께 어떤 식이냐고 하면 거꾸로 가네요. 네, 제가 반대로 찍고 있었습니다. 그럼 아까 보여드린 것과 함께 이제 이런 수술을 할 때 보면 뭔가 이렇게 배를 가를 때 어떤 그 환자의 상태라든지 어떤 뭐 CT 스캔 같은 걸 띄워놓고 한다든지 아니면 수술 중에 다른 데 있는 의사와 같이 시선을 공유하면서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 뭐 특히 이제 이런 그 학생들 교육할 때 뭐 의학 드라마 보면 막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막 그 참관을 하면서 배우는데 실제 예를 들어드리면 미국의 듀크에서 하는 수술을 뭐 인도에 있는 의과대학 학생한테 뭐 중계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특히 이제 수술할 때 보면 이게 손 같은 게 자유로울 수 있게 할 수가 있으니까 특히 고개치 같은 걸로 할 수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요. Take glass. Show me vitals. Select the patient.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Now it turns off. I can move my head after about 3 seconds. I can do my 음성이랑 surgery. 이 고개치만으로 Navigation is off. 볼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So re-enable the hands-free navigation. I tilt my head. 3 seconds. 3, 2, 1. And it's on. I'm going to select options.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그 의료 개적의 활용을 미국에서는 작년 여름부터 막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리어답터 의사분들이 뭐 처음에는 그냥 수술을 녹화하는 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수술을 할 때 뭔가 이제 이 CT 같은 걸 이렇게 띄워놓고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술할 때 다른 데 있는 자기 뭐 동료와 이야기를 하면서 하고 그걸 생중계로 학생들한테 이제 보여주고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는 것들이죠. 근데 수술할 때 이걸 쓴다고 하니까 한 가지 걱정이 뭐냐고 하면 뭔가 수술할 때 방해되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걱정인데 실제 이제 의사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편리하고 우리가 특히 이제 운전을 할 때 보면 백미러나 사이드미러 이렇게 힐끔힐끔 보는 게 별로 방해 안 되듯이 이 글래스도 이렇게 우측 상단에 이렇게 뭔가 띄워놓고 하는 것이 방해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이제 오래 뉴스인데요. 로드아일랜드라고 하는 미국의 병원에서는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듯이 응급실에서 피부과 응급 환자가 왔을 때 협진이 필요하면 글래스로 영상을 공유해서 피부과 전문의와 같이 협진을 한다는 것이고요.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 있는 그 부속 병원인데 여기는 QR코드를 글래스로 딱 찍으면 환자의 메디컬 히스토리를 다 떠가지고 이제 빨리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걸 보여드리는 거고 UC 얼바인이라고 하는 의과대학은 아예 그냥 학생들한테 의대생들한테 커리큘럼에 구글에서 넣어가지고 아예 수업부터 배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스탠포드도 뭐 수술 활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하는 것들이죠. 또 한 가지가 이제 말씀드릴 기업이 그 오그메넥스라고 하는 이제 되게 많이 글래스 항상 나오는 이제 이런 스타트업인데 어떤 걸 하냐고 하면 그 스탠포드에 있는 그 의대생들이랑 그다음에 MBA 애들이 만든 겁니다.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환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우리의 시선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의사분을 뭐 어디가 아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의사분은 뭐 컴퓨터를 보고 있죠. 우리는 보통 의사분의 옆통수나 뒤통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긴 환자 입장에서는 뭔가 이게 나는 케어를 좀 덜 받고 있는 것 같다 느낄 수도 있고 의사분들은 또 이런 걸 입력을 하시는 게 되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뭔가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문제들을 이 글래스를 껴가지고 뭔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입력을 할 수가 있으면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것이 이제 이 기업이 풀려가는 문제이고 실제 올해 초부터 이제 뭔가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병원에서 2,700건의 환자가 돼가지고 시험을 해보니까 글래스를 끼지 않았을 때와 꼈을 때를 비교해보면 그래서 하루 시간 중에 컴퓨터에 막 입력하는 시간이 50%가 넘다가 15%로 줄어들고 환자가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35%밖에 안 되다가 70% 2배로 는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글래스를 이렇게 진료실에 활용하게 되면 의사와 환자 모두 이게 어떤 그 베네핏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런 걸 의료용으로 뭔가 글래스를 활용한다고 하면 항상 나오는 게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그 진료실 갈 때 항상 동의를 받고 하는데 애들이 해보니까 이제 그 환자들이 의사가 이제 끼는 걸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 하면 1% 되지 않는다는 거죠. 99%가 이 끼는 걸 동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별로 없다 이런 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시간상 이거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0분까지인가요? 정각까지인가요? 네. 그러면 잠깐 볼게요. 이거 어떤 거냐고 하면 그 의사분들의 약사분들도 그렇고 큰 문제가 뭐냐고 하면 약을 처방해주면 약을 좀 제대로 먹어야 하는데 약을 잘 안 먹는다는 거죠. 실제 이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약만 먹으면 막을 수 있는 문제들을 뭐 죽는 것도 그렇고 입원도 그렇고 되게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 사회적인 되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약을 왜 안 먹냐고 하면 첫 번째 까먹어서 그런 것이고 두 번째가 이게 심리적으로 내가 자의적인 판단을 내리는 거죠, 환자들이. 그래서 이만하면 다 나은 것 같은데 이제 안 먹지 뭐 이렇게 약을 끊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막아야 한다는 게 이제 우리가 그 문제인 건데 기존의 방법 세 가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떤 방법을 쓰냐고 하면 첫 번째가 스마트폰 앱입니다. 그래서 시간 되면 그냥 이게 알람을 띄워주는 거고 두 번째가 스마트 약통 뚜껑인데요. 이게 약통 시간이 되면 약먹을 시간 되면 약통이 막 알람 울리면서 이 뚜껑을 열 때까지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이고 세 번째가 약간 더 나아가지고 요일별로 이 시간별로 나눠가지고 미리 넣어놓은 다음에 특히 고령 환자들을 약을 여러 가지 먹으니까 또 시간 되면 막 울리고 뚜껑을 안 열면 뭐 보호자한테 연락하고 뭐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뭔가 좀 그럴듯하기도 하지만 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고 하면 어떤 걸까요? 문제가 뚜껑을 여는 것까지는 모니터링이 되는데 이게 뱃속에 뚜껑을 열어서 뱃속에 이거 집어넣는지 안 집어넣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우리가 되게 좋은 방법이 뭐냐고 하면 이 약에다가 센서를 달아가지고 이 뱃속에 들어가면 뭔가 이 핸드폰에 로그가 남고 아니면 안 남고 이렇게 하면 되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 이게 이 기술이 이미 FDA 승인을 받아 있는 그런 기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먹는 센서, 뭐 스마트 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요게 있는 실제 사진인데 여기 조그맣게 있는 게 센서이거든요. 그래서 그 센트륨 뭐 비타민 같은 데 있는 그 뭐 무기질 같은 걸로 구리, 마그네슘 이런 걸로 이제 구성이 된 센서인데 뱃속에 위액과 반응을 하면 아주 작은 이제 전류를 발생시켜 가지고 뇌에 붙이고 있는 요 패치에다가 기록이 남아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전송이 되고 이런 식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그 FDA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노바티스라고 하는 제약회사가 이걸 사가지고 기술을요. 아마 이 약에다가 달아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게 활용이 되면 이제 환자도 되게 치료를 잘 받을 수가 있고 의사 입장에서 환자가 잘 안 나오면 약이 잘 안 듣는 건지 약을 안 먹어서 그런 건지를 알 수가 있겠죠. 아니면 또 보험사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특히 미국은 사보험 제도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약을 안 먹으면 보험료를 많이 때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섹션이 그 3D 프린터입니다. 아마 여기서는 제가 3D 프린터가 뭔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스타 트rek에 이제 그 나오는 기술 중에 어떤 게 있냐고 하면 최근에 리부팅 했을 때 안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옛날 버전을 보시면 그 리플리케이터라는 그 기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주여행을 한다고 치면 우리가 모든 뭐 부품 같은 걸 뭐 식량 같은 거 다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만든 기계 뭐든지 만들 수 있는 기계를 가져가자. 그리고 물도 만들고 뭐 부품도 만들고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리플리케이터인데요. 요거를 이제 현실적으로 구현을 한 것이 아시다시피 이제 3D 프린터입니다. 우리가 2D 우리가 프린터 종이 뽑는 프린터는 2차원적으로 뭔가 뽑지만 요건 설계도가 있으면 3차원적으로 뭐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이제 되게 작은 걸 만들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되게 복잡한 큰 프린터로 만약에 요즘에 하려고 하는 것들이 예를 들면 뭐 자동차를 한 번에 찍는다든지 아니면 뭐 건물을 한 번에 이 3D 프린터 찍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인데 헬스케어 쪽에서 이런 걸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 프린터 잘 모르시면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밑에부터 스프레이로 이렇게 뿌려 나가는 것인데 설계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뭐를 만드는지 보시면 요다를 그냥 만들었습니다. 뭔가 조립 같은 게 필요 없이. 여기 이제 어떤 플라스틱이나 고무 같은 걸 아마 뿌릴 텐데 실제 우리가 어떤 헬스케어 쪽 어떤 활용이 될 수가 있냐고 하면 뭐 어떤 쇠를 뿌릴 수도 있고 뭔가 생체의 어떤 플라스틱을 뿌릴 수도 있고 세포를 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어떤 만들고자 하는 모양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어디에 활용하냐고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맞춤 치료에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모인 사람들 다 이제 우리가 신체 모양이 다 다르고 뭔가 그런데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되게 똑같은 치료를 받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의 치료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3D 프린트로 하면 맞춤 치료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인데 제가 처음 두 가지는 이미 손으로 하면 만들 수가 있는 것들인데
3D 프린터라고 하면 돈을 더 아낄 수 있고 빨리 할 수 있고 더 정확한 모양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보청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춤형 보청기 같은 걸 보면 귀 모양이 보면 다 다르죠, 사람들마다. 그래서 우리가 귀 모양을 스캔을 한 다음에 똑같은 모양으로 이 보청기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옛날에 막 장인 같은 분들이 다 깎아가지고 만들었는데 지금 더 빨리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뭐 임플란트 같은 걸 할 때 치아를 똑같이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뭐 주름을 떠가지고 그러니까 막 뭐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사실 미국에서는 거의 사진만 한번 찍어서 다 똑같은 모양의 이 치아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손으로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또 3D 프린트하면 더 잘 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이런 인공 턱관절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유럽에 있는 고령 환자인데 어떤 감염으로 턱뼈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턱뼈를 똑같은 모양으로 이 프린팅을 한 다음에 트리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바로 음식물을 씹을 수 있고 이렇게 된 것이 이제 케이스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고 하면 이건 되게 뭐 저희도 유명한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있습니다. 아기가 이제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켜가지고 입원을 한 거죠. 그래서 숨을 못 쉬는데 왜 숨을 못 쉬냐고 하니까 이제 이런 기도가 숨구멍에 있는데 다른 장기들의 이제 압박이 돼가지고 이게 기도가 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막혀가지고 숨을 못 쉬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결했냐고 하면 이 기도의 모양을 똑같이 3D 프린팅으로 이제 만들어내고 거기에 맞는 요 빨간색이 이제 구목, 그러니까 받침대 같은 건데 받침대도 3D 프린팅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이제 실제 이 아기의 기도를 똑같이 표현을 한 것이고 그 구목을 통해서 이제 여기에 이 받침대를 끼워 넣으면 이게 이제 장기 때문에 짓눌리지 않을 수 있겠다 한 것이 예전에 생각이었고 실제 그걸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이식을 해가지고 해보니까 1년 뒤에 여기 거의 끊어져 있던 것이 잘 자라가지고 아기가 지금 잘 살고 있다. 이게 이제 되게 유명한 케이스거든요. 되게 좋은 논문에 실리고 막 그랬던 케이스입니다. 마지막은 방금도 이제 원래 3D 프린터가 없었으면 애가 죽는 건데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목숨을 구한 것이고 요건 좀 어떤 거냐고 하면요. 요 뒷장이 좀 징그럽습니다, 사진이. 네덜란드에 있는 젊은 여성 환자인데, 이 두개골이 성장하는 질병에 걸린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1.5cm 정도 있는 두개골,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은 이제 이 안쪽으로 자라기 시작해가지고 5cm가 된 거예요, 두께가. 그러니까 뇌가 압박을 받아가지고, 눈도 안 보이고, 거의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분인데, 어떻게 했냐고 하면, 이 두개골을 다 잘라가지고 드러내고, 똑같은 모양의 이 생체 호환적인 플라스틱으로 두개골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약간 징그러운데요. 이제 이식을 한 거죠. 그래서 하자마자 이제 이 시각적 회복을 하고 바로 이제 일상생활을 가능했던. 그래서 이게 수술한 다음에 3개월, 4개월 뒤에 나온 보고인데 그때까지 뭐 건강하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이 3D 프린터가 아니면 죽을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로 목숨을 살리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섹션이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 하는 그런 걸 좀 보여드릴 텐데요. 시간이 10분 남았군요. 그래서 이 아이폰 가지고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다 페이스북에서 다운받은 사진인데요. 이게 2005년도에 교황 즉위식 때 사진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새로운 교황님이 즉위를 하면서 똑같은 구도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네, 사실 지금도 많이 찍고 계신데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이게 8년인데 세상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사실 여기 있는 뭐 학생분들은 이제 뭐 스마트폰 이전의 시대를 잘 모르실 수도 있을 텐데 원래는 폴더폰이라고 하는 게 썼거든요. 이거를 이 스마트폰이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뭐 폴더폰, 피처폰 쓰다가 뭐 애플이 뭘 좋은 폰을 내놓으니까 나는 그 폰을 샀을 뿐인데 알고 보니까 내 주머니에 컴퓨터가 들어있네. 약간 이렇게 돼버린 거죠. 사실 젊은 세대는 이미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보면 뭔가 어떤 휴대용 의료기기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만들려는 시도를 했었는데 가장 큰 문제가 가격이었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어떻게 하면 이걸 들고 다니게 할 것인가가 문제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다 들고 다니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기기가 나오는 겁니다. 연라이프라고 하는 기기인데 잘 안 보이지만 아이폰이고요. 아이폰에 끼우는 케이스, 휴대폰 케이스인데 뒷면을 보면 전극이 2개가 붙어 있고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이제 우리가 삑하는 심전도 EKG를 재는 그런 의료기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 손으로 잡거나 가슴에 대거나 하면 우리가 실제 심전도를 잴 수가 있고 이런 식이죠.
the cell phone. 그걸 끼워가지고 He shows how simply his modified iPhone produces a cardiogram for a patient. 손으로 잡으면 이제 심전도를 측정할 수가 있는 그런 기기입니다. The device was approved by 이런 건데 이미 이제 FDA에서 2012년도 승인을 받은 의료기기이고 실제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이걸로 진단을 할 수 있는 기계라는 것이고요. 특히 올해 초에는 일반인들도 살 수 있게 그만큼 안전하고 정확하니까 할 수 있게 승인이 나가지고 미국의 뭐 베스트바이, 우리 뭐 이마트 같은 데 가면 판다는 거죠, 이런 기기를. 저도 직구매로 구입을 했습니다. 한국에 안 들어왔는데요. 이게 제 데이터이고 제가 측정을 이렇게 했는데요. 이걸 제가 이렇게 뭐 의사분한테 막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아까 제가 AP 그 심방세동을 걸릴 확률이 높다고 했잖아요. 제가 트윈스트림이 봤을 때.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아직은 심방세동 없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이고 측정을 하면서 내가 어떤 증상이 있는지, 내가 어떤 뭐 커피를 방금 먹었는지 이런 걸 같이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되게 되게 중요한 얘기가 뭐냐고 하면 제가 지금 손목을 좀 보면 핏빛이나 뭐 퓨얼밴드, 뭐 저번업 같은 거 써보신 분 좀 계시죠, 그죠? 계신가요? 들어보실까요? 잠깐만이라도 핏빛 써본 적 있다. 네, 한 2분밖에 안 되신 것 같은데, 네, 한 이 많은 분 중에 한 3분. 그래서 그만큼 일단 한국에는 많이 안 들어왔다는 게 첫 번째고요. 아까 어디 계셨죠, 써보신 분? 지금 쓰시나요? 지금 사신 지 얼마나 됐어요? 구매하신 지? 일주일이요? 아까 손 드신 분 어디 계셨죠? 네, 없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라고 하면 실제 글로벌리 통계를 보더라도 핏빛을 구매를 하고 그 쓰는 시간이 보통 한 3개월을 못 넘습니다. 이게 3개월을 못 버티고 그냥 내가 집에 두고 안 산다는 거죠. 왜 그러냐고 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냥 걸음을 만보계로 잘 측정을 하는데 그냥 그게 끝이죠. 그걸로 내가 뭐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뭘 하면 되는지, 내가 질병을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뭔가 그 사용자한테 베네핏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큰 문제인데, 실제 우리가 이런 기기들은 어떤 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냐고 하면 그 3가지 방법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 원격 진료입니다. 한국에서는 논란이 많은.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이런 걸로 내가 앱을 통해서 의사한테 보내면 한 24시간 내에 정상이다, 좀 이상한 것 같다, 빨리 병원에 가라, 이건 데이터가 오는 거죠. 이게 12불을 내면 이 24시간 내에 다 볼 수가 있고, 저도 이제 방금 보여드린 데이터를 요걸 눌러가지고 보냈더니 한 2시간 만에 너는 정상이다라고 왔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불법인데요. 뭐 그런 서비스를 이제 우리가 돈 받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고 하면 이게 애플 헬스키트와 연결이 되는데요. 어떤 거냐고 하면 내가 집에서 하는 게 부정맥 같은 게 있을까봐 측정을 했는데 그 데이터가 병원 시스템으로 바로 연동이 돼가지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번에 진료실에 가면 이미 의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측정했던 특히 부정맥 같은 경우에 이상이 있을 때 빨리 재야지 이걸 진단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이 핸드폰 내에만 담아두는 게 아니라 병원까지 보내가지고 내 질병 진단에 되게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알고리즘으로 이제 FDA 승인을 받았는데, 아까 제가 걸릴 확률이 높다고 했던 그 심방세동이 돼가지고 이걸로 측정을 하면 바로 알고리즘으로 바로 진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FDA 승인을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3가지로 뭔가 이제 단순히 데이터를 측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까, 진단할 수 있을까를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식의 연결되냐고 하면 방금 이제 하나의 디바이스와 뭐 하나의 이제 뭐 EMR 그 기업과 연결이 된 건데, 그 애플의 헬스키트는 더 많은 다양한 디바이스와 앱들과 더 많은 병원들을 이제 하나의 그 플랫폼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헬스키트입니다. 발표를 기억하시겠지만 뭐 이런 그 혈압계 같은 것들이나 뭐 나이키의 이런 뭐 달리기 측정하는 이런 앱들 같은 것들을 앞단에 연결시키고, 뒷단은 그 메이오 클리닉 되게 큰 유명한 병원들과 많은 병원들을 연결시켜가지고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폰이고요. 아이폰 내부이고, 환자가 이런 뭐 혈압계나 혈당 측정이나 뭐 애플워치 같은 뭐 앱 같은 것들로 뭔가 데이터를 측정하면 이게 이제 아이폰 내부로 들어가가지고 아이폰 내부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고, 이게 클라우드로 안 나간다고 합니다. 아이폰 내부에만 있다가 여기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 데이터가 이제 병원으로 하게 되면 뭔가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서 뭔가 연락이 오는 그런 시스템을 취하는 거죠. 실제 이게 제가 보여드린 게 실제 예시인데요.
크게 두 가지 되게 중요한 뉴스가 최근에 있는데 어떤 거냐고 하면 첫 번째가 이런 그 에픽이나 세너나 그 아테나 헬스라고 되게 큰 이제 뭐 그 EMR 병원 정보 시스템 같이 이제 연동을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대형 병원의 4분의 3 이상을 커버를 합니다. 헬스키트라고 하는 것이. 한국의 예를 좀 비교를 해드리면 제가 일단 KT는 서울 연세의료원이랑 이제 하고요. SKT는 서울대병원이랑 뭘 하려고 하죠. 그래서 한 기업과 하나의 병원이 뭘 하는 정도의 수준인데 우리는 애플은 아주 다른 큰 판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미국이 이제 좋은 게 이런 똑같은 시스템을 아까 보여드린 이런 막 병원들이 다 쓰기 때문에 가능한데 한국은 어떤 식이냐고 하면 제가 있는 서울대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이 다른 시스템을 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인데 미국은 되게 이런 하기 좋은 그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런 시스템이 이제 만성질환 환자들, 뭐 당뇨병이나 이 심혈관계 질환 환자들에게 실제 효과가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이미 이 듀크와 스탠포드가 활용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뭐 내년이 되면 이런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기다려 볼 수가 있겠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넘어가도록 이게 어떤 식이라고 하면요. 제가 보여드린 제가 책을 냈을 때 올해 2월달에 제가 이 원고가 다 제 블로그에 원고가 다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책이 거의 11월달에 나왔습니다. 되게 오랜 시간 걸린 거죠. 근데 왜 그러냐고 하니까 제가 뭘 좀 다 마무리를 지려고 하면 뭐 애플 인벌 내놓고 좀 하려고 하면 구글 인벌 내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책을 계속 추가를 하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제가 추가로 했던 거에 주로 어떤 내용들이었냐고 하면 이게 데이터라는 겁니다. 데이터. 그래서 여기에 있는 뭐 IBM 왓슨이 뭐 정확도가 6월달에 나오는 거 이렇게 됐고 뭐 구글 글래스로 오그메닉스 해보니까 정확도가 나온 게 올해 중순에 이렇게 나왔고요. 센서가 나온 것이 올해 뭐 9월달에 나왔고 뭐 이러니까 이제 이게 정확하고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는 데이터들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의료계 쪽에 많이 뭐 일을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의료계 헬스케어 쪽에 아주 사실은 복잡한 그 일반 IT 업계와는 달리 그 스테이크홀더가 이해 관계자가 아주 많은 그 인더스트리거든요. 예를 들면 병원도 있고 의사도 있고 환자도 있고 뭐 식약처 승인하는 그 규제 승인 뭐 이런 절차도 있고 보험사도 있고 되게 많은 것들이 막 얽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가 이런 헬스 IT 디지털 헬스케어가 되게 효과가 있고 좋습니다. 뭐 허용해 주세요. 많이 사세요. 얘기를 하려고 하면 결국엔 데이터가 필요한 것인데 그런 데이터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식 같은 거 많이 하시죠, 그죠? 주식 투자. 그 주식의 결론이 어떤 게 있냐고 하면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 말을 믿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헬스케어 업계에서는 아마 이번엔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스테이크홀더들을 좀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했던 내용이 이렇게 5가지 꼭지였는데요. 첫 번째가 이 개인 유전정보 검사였고, 두 번째가 슈퍼컴퓨터 환자 진단하는 거, 세 번째가 웨어러블 디바이스, 네 번째가 이 3D 프린터, 다섯 번째가 그 아이폰 스마트폰으로 헬스케어 하는 것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이 분야가 워낙 빨리 바뀌고 있기 때문에 뭔가 저도 빨리 공부를 하고 블로그에 정리를 하고 있는데 관심 있으시면 구글에 제 이름이랑 그 헬스케어 치면 요 블로그 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막 업데이트 열심히 하는데 여기 들어가보셔도 되고요. 제가 명함이 지금 별로 없어요. 나중에 이메일 나중에 있으시면 보내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이제 최근에 빠지십시오. 네. 제가 최근에 했던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책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